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 거는 할리 데이비슨 단점, 할리 데이비슨의 고질병, 가장 흔한 증상이 뭘까요? 엔진오일 누유예요. 그러면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될 부분이 엔진오일 누유예요. 누유. 그 누유를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 하면은 아주 상남자 바이크죠? 아주 멋있어요. 그만큼 가격도 비싸요. 자, 모두가 다 쇳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휀다부터 탱크 뭐 다 쇳덩어리예요. 그렇지만 이 멋들어진 바이크의 단점이라는 게 누유예요. 누유. 자, 누유라 하면 엔진 부분 누유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부분, 할리 데이비슨은 그냥 일체 네이키드 레플리카 바이크들하고 조금 누유가 생기는 부분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엔진 헤드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지나가는 요 라인, 연결부 이 부분 보셔야 되고, 푸시로드, 그리고 엔진 하부. 엔진 하부가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간과해요. 중고 매물을 올리는 분들 보면은 다 무조건 거의 100이면 9분은, 100이면 9분이 아니지, 10명이면 9분 정도는 다 내 오토바이는 누유 한 방울 없대.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하나씩 보도록. 자, 첫 번째로 가장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이 엔진의 헤드 부분이죠. 헤드 부분, 이제 락커박스라고 해요. 이 헤드 부분, 머리 뚜껑이 얹어진 그 뚜껑 결합부 보시면은 요 부분, 락커박스 쪽이나 여기에 엔진 헤드 부분, 요 이음새 부분, 이 부분에 누유가 있나 없나 한번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엔진이 이제 2기통이기 때문에 앞 실린더, 뒷 실린더, 엔진을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시고 요쪽도 보시고 요 반대편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헤드 부분에 엔진 오일이 새 나오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엔진 헤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따라 내려오면은 요 중간 부분과 여기 밑에 부분, 이제 요 부분을 엔진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엔진 블럭 이음새 부분에도 누유가 생기기도 해요. 이제 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토크로 움직이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자주 한 바이크라면, 원래는 이 바이크 자체가 고속주행에 어울리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고속으로 달리는 바이크가 아닌데 그래도 고속으로 달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즐기는 사람이야,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야 해서 고속으로 땡기는 걸 좋아한다면 이 엔진 블럭 부분, 요 부분, 또 여기 밑에 부분, 요런 데서 누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 블럭 부분도 이 엔진의 블럭이 조립이 이제 몸체가 있고 블럭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헤드가 올라가는데 이 이음새 부분, 연결 부분에 오일이 새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푸시로드 부분에도 요 밑에 부분에 이제 오일이 맺히는지, 요 연결 부분, 요 부분에 오일이 묻어 나오는지 여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소프트테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미션 커버죠. 미션 커버에 여기 호스 하나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누유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유가 생기면은 여기에 시커먼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세요. 그냥 닦아내도 이렇게 보면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관리를 잘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누유가 있으면 기름때가, 시커먼 기름때가 이제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 부분. 이렇게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엔진 헤드 부분, 그리고 블럭 부분, 푸시로드, 그 다음에 요 미션 호스 연결된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이런 배관들 있죠? 이런 배관들 연결 부분 한번 오일 누유 상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다 보면은 여기에 요 자리에 막 오일이 막 묻어 있는 경우 있어요. 오일 얼룩 같은 거 막 있어요. 그거는 이 에어클리너에서 오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흔히 그 남아가스라고 부르는데 블로바이 가스거든요. 블로바이 가스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고장이다, 결함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증상이니까
여기에 기름이, 여기에 오일이 맺혀서 한두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할리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여기서 오일 맺혀서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거는 결함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 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기어 체인지 레버가 있는 부분이에요. 기어 체인지 레버가 있는 부분에 보면 여기에 무슨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잭 같은 게 이렇게 엔진 몸체에서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너레이터거든요. 제너레이터 코일인데 엔진 블럭과 제너레이터 이 코일 연결 부분이 이렇게 고무 패킹 처리가 돼 있어요. 이 고무 패킹 부분에서 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주행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기에서 새 나오는 오일량이 많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기서 그냥 미세하게 오일이 새서 그냥 기름때가 덕지덕지 지었다면 이 부분은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뭐 에폭시 본드나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임시 방편으로 막을 수는 있어요. 이거 아마 저기 정식 수리점 들어가시면은 그 제너레이터 코일을 새 걸로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아마 견적이 굉장히 비싸게 나올 거예요. 굳이 그렇게 교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미세하게 오일이 새 나오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에폭시 본드나 아니면 실리콘 같은 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오일 누유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까 저 반대편에서 보셨듯이 여기도 이제 엔진 헤드 부분, 블럭 부분 요런 데도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의 요 하부 부분이에요. 하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쭈그려 앉거나 들어 누워갖고 밑으로 봐야 돼요. 자, 요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엔진 하부를 들어가서 보세요. 요렇게 보면, 여기 지금 그 드레인 볼트가 있죠. 드레인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이 가거나 파손이 되지 않았으면은 뭐 오일 누유는 딱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자, 이쪽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프라이머리에서 오일이 생기면 이 부분에 기름때가 엄청나게 져요. 이 부분에 생긴 기름때로 인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으시면은 바닥에 기름이 한두 방울씩 똑똑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엔진 하부 부분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도로 노면에 따라서 이렇게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기름때는 없어요. 덕지덕지 막 시커먼 기름때는 없어요. 이렇게 없어야 오일 누유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부 꼭 보셔야 돼요. 하부를 꼭 봐야 되는 이유. 엔진 하부 누유를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이 프라이머리예요.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클러치가 들어가거든요.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엔진에서 아무튼 이제 구동축이 나와서 이제 클러치가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그 연결 부분 아니면 요 기아 체인지 레버 막대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 기아 체인지 레버 그 부분에 실이 들어가요. 실이라고 하는 거는 오링 종류거든요. 오링이나 리드나 그런 종류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누유가 생겨요. 그러면 할리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따로, 프라이머리 오일 따로, 미션 오일 따로 들어가요. 아시죠? 세 가지의 오일이 들어가요. 요 프라이머리 오일이 이제 이 체인지 레버나 아니면은 그 뭐 스타트 모터 그쪽 연결 부분 그런 이제 그 구동축, 기어 축이 있는 부분에 리레나가 이제 약해지면은 그 틈새로 오일이 새요. 오일이 새기 때문에 이 엔진 하부와 이 프라이머리가 이 프라이머리 있죠? 클러치 프라이머리 요 틈새로 오일이 새는 거예요. 묻어 나오는 거예요. 주행 중에는 오일이 크게 새지 않아요. 대신에 주행을 끝난 뒤에 차를 이렇게 딱 주차를 해 놓으면 이 밑에 부분에 오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줄줄줄줄 새는 게 아니라 그동안 튀어있던 오일들이 쭉 흘러내려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뭐 두세 방울 많지는 않아요. 뭐 몇 방울씩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뭐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오일이 새는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어차피 누유는 누유잖아요. 이 누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가스켓 여기 열어서 가스켓 교체해야죠. 미레나 교체해야죠. 이거 자가정비로 할 줄 아는 분들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제 좀 큰 공사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꼭 이 밑에 부분이에요. 밑에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엔진 하부를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거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고 사러 갔을 때 막 저처럼 바닥 밑구녕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라이트 비춰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 많아요. 제가 엄청 많이 당했어요. 이거는 스포스터, 뭐 투어링, 소프테일, 다이나 종류할 거 없이 할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 프라이머리 쪽 오일 누유. 어떻게 보면 원인은 간단해. 원인은 간단하지만 결국엔 돈 들어가는 수리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가 굉장히 멋있고 고가의 바이크지만 내구성은 조금 아쉬워요. 이제 제품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뭐 대물림을 할 수 있는 바이크라고 하죠.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바이크든 어떤 브랜드의 바이크든 고장나면 고치고 고장나면 고치고 그렇게 하면 대물림 다 가능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막 이런 부품들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대물림은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할리 데이비슨이 엔진 내구성 좋다 하지만 완성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면 오일 누유가 있기 때문에. 할리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저도 초기에 이제 할리 접하는 초기에 중고 매물을 이것저것 이제 보면서 많이 당했어요. 오일 누유 없다 그랬는데 누유가 있고 이거 누유 아니에요 하면 아 그건 다 그래요. 그거나 할리 데이비슨 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어쨌든 타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세 건데도 누유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에 AS 해주잖아요.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다른 바이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바이크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렇지만 할리 데이비슨은 그 다른 것보다도 좀 더 고가예요. 이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실 때 속아서 사면 엄청 속쓰리잖아요. 돈 손해가 얼마야.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이었고 저는 미케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경험이고 제가 자가정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꼈던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속고 사지 마시라고. 제일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거는 분명히 이제 다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해요. 아니 수리를 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딱 띄니까. 그렇지만 엔진 하부 제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린 이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 하부를 봐서 프라이머리 쪽에서 오일이 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할리 데이비슨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할리 데이비슨을 즐기고 계신 오너분들 언제나 항상 안전하게 헬멧, 장갑, 자켓, 부츠까지 다 안전장비 착용하시고 신호위반 하지 마시고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과속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하게 바이크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